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군들 말고는 모두 떨어지는 시장이었었는데 카카오는 가격대를 버텼습니다. 카카오하고 지금 결이 조금 같은 종목이 있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약간 차이는 있어요. 여기 매물 소화하는 과정. 6월 달에는 똑같이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결이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 대선 이후에 국가대표 AI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카카오는 탈락했습니다. 네이버가 올라왔어요. 근데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카카오와 네이버에는 똑같이 외국인의 자금, 기관의 자금, 개인의 자금, 그렇죠. 어떤 주체든 간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주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빠졌죠. 21년도 고가 찍고 빠졌고 22년도 계속 빠졌고 그 이후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23년도, 24년도 AI 붐이 있을 때도 네이버도 못 올라왔고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못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죠? 하락폭이 훨씬 더 컸죠. 24년도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자고요. 결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신고가부터라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갑자기 휙 점프해서 뭔가 잘 안 가고 하니까 이제 시세가 끝인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과 종목과의 싱크가 맞는지, 즉 결이 같은지 요걸 보는 건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금 결이 같은 종목입니다. 단지 카카오, 네이버 이 두 종목이 다 AI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AI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6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었던 것도 맞습니다. 단지 하락 구간이 너무나 길었고 그리고 시장의 신고가를 갈 때 같이 갔지만 매물 소화하는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카카오 말고 6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종목군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도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신고가를 유지한 채로 추세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점. 이렇게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종 차트를 보잖아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죠.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인 4,000포인트를 넘어서서 가격대를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고 가죠.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미래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인데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예측하거나 유추하기란 어려워요. 어떤 재료가 딱 나왔어. 뉴스가 나왔고 호재가 나왔어. 근데 이게 확실하게 호재거리인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예상치에 지나지 않죠. 확정적인 내용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1월과 2월달에 신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7월달, 8월달에 신고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6월달, 7월달에 신고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여기 보시면 이쪽 뒤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 1월달부터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6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무조건 시장이 신고가를 갈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여온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가격대를 버텨오는 건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것.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건 왜 그래요?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호재거리가 하나 붙었죠. 한국의 GPU 26만 장이 온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의 GPU 26만 장이 온다. 누구는 받아서 쓰겠죠. 근데 그게 누가 받아서 쓰던 간에 그걸 가장 잘 활용할 쪽은 카카오와 네이버 말고는 사실상 없죠. 어쨌든 들어오는 GPU로 국가 차원이든 어디 기업 차원이든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임대료가 나갈 거라고요. 그 임대료를 커버하면서 무언가 막대한 자금력을 넣어서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챗 GPT와 같은 LLM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업은 카카오와 네이버 말고는 사실상 없죠.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겠지만 카카오와 네이버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그걸 먼저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적이 뭐죠? 카카오가 앞으로 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앞서서 먼저 반영하는 게 선반영, 신고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하고의 결이 같다.
단지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먼저 올라가는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튀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임박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시장이 이렇게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 상황은 모두 다 AI 때문이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이 앞장서서 시장을 땡겨가는 그룹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미증시입니다. 근데 미증시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가 나와요? 이격이 발생을 하고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조정 구간을 당연히 이격을 좁히는 조정으로 끝을 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단순히 앞으로 미증시가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는 상황을 체크하면서 매매 구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마찬가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전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내용을 보시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매매 구간을 잡았죠. 아직 뚜렷한 수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는 저는 카카오를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거고 카카오 말고 실제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을 보면 신고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고 여기 9월과 10월 달에도 매매 구간 잡았습니다. 그런 결과 내려보면 180%대 수익 구간 터지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과 같은 조선주들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 왔는데 시세 구간 계속 터지잖아요. 22% 11월 4일 내려보면 33% 8월 11일 내려보면 57% 2월 5일 1년 내내 분기에 한 번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 줍니다. 왜? 신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까지 대략 1분기 정도의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매물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은 없어요.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마찬가지고 반도체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강한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뒤쪽에 있는 수익 구간을 다 내지는 못했지만 처음에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매도 한 3개월 정도 보유 기간 동안 76%씩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 결론은 뭡니까? 가격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카카오는 그 가격대를 유지하는 상황이 모두 다 끝났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에 무언가 호재가 있었냐? 아닙니다.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가격대를 유지하냐? 무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라고 하지 마세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알라고 하면 쓸데없는 것까지 보게 되고 그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가지면 그 믿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도가 어려워집니다. 단지 우리는 올라갈 만한 상황을 기술적으로 만들었고 그 기술적인 내용들은 선반영에 기반하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에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건 단순히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가격으로 갖는 거고 그 가격은 돈이 들어와서 형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는 매물 소화 과정까지 끝난 상태다. 이번 주 안에는 저도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삼성전자와 함께 진행하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자, 삼성전자의 뉴스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데이터 센터 잡아라. 이달에만 7조 팔아치운 외국인 반도체 던지고 AI 담았다. 아니 반도체 던지고 AI 담았다. 반도체도 AI인데 말장난이죠. 그렇죠? 코스피는 불장이라는데 내 주식만 안 올라. 왜 그럴까요? 싼 걸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싸지 않아요. 실적이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확인까지 길면 1년까지 기간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이닉스도 24년 중반부터 대략 25년 중반까지 1년 가까운 조정 구간 이후에 지금 60만 원을 넘어가는 강세를 만들었습니다. 1파 실적이 좋아지기 전 상승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7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상승했고요. 그리고 24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15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여기서는 7.7조 원 적자 실적 확인될 때 빠졌고 15만 원부터 실적 확인 과정이 지나고 나서 6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파, 2파의 상승을 끝으로 주가는 끝이 납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미국 시장은 여기서 유동성이 끝나는 것과 함께 규모 있는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내년이 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풀려 나옵니다. 금리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20년, 21년도의 상황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좋아질 수 있는 환경,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다. 가격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지고요. 이렇게 매매하기 위한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도 공유해드리지만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시장을 봐야 되는지 그렇죠?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11월 11일 장 마감하고 나서도 보세요. 삼성전자 3% 상승, 하이닉스 2% 상승. 시장은 올랐지만 강한 편은 아니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는 점. 그러면 저는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후에 반등 확인하는 과정 거치고 나서 매수 구간 잡을 예정입니다. 쭉 내려서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목요일부터 매수 가능,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 수요일부터 매수 가능, 하나오션 조선 수요일부터 매수 가능하고 단 이 모두 다 반등 확인하는 이후입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등 확인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가격을 유지만 하더라도 매수 구간 잡으면 되고 이건 미증시의 움직임이 등락 구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증시는 상황이 반등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한국 시장과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가격을 버티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주도 섹터입니다. 주도 섹터는 원전, 조선, 반도체, 바이오, AI 관련주. 카카오는 당연히 AI 관련주 안에 속해 있겠죠.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을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이 내용입니다. 가격 확인, 이수페타시스 3개월 보유 76%,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로보티즈, 보합권, 시장가 매도해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로보티즈 자 어때요? 확인, 상승, 그쵸? 매도 101%, 9월달 매수, 11월달 매도 2달 보유했습니다.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로보스타도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내용입니다. 로보스타 자 신고가 구간의 매매 구간 13, 15% 그리고 10월 13일 날 매수한 거 11월 7일까지 57%. 고가에 못 팔아요. 확인하고 매도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 구간 잡는 거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HN게요. 지금 카카오 얘기하고 있으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하는 건지 이건 역시도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그쵸? 하루 만에 20% 수익 구간 모두 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올라갈 만하면 빠집니다. 근데 빠지는 구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해야지만 20% 이상의 수익 구간 두 자릿수, 세 자릿수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세 자릿수까지 가는 건 시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좋아요. 유동성 장세가 내년부터는 올 수 있는 환경이 옵니다. 그때 어떤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카카오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